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전북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진보당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상 위해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따라서 퇴장 조치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강성희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이슈로 모셔야 되는데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세요. 저희가 네네.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께는 뜨거운 연대 인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들께 일단 우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방송도 낯설어서. 네. 근데 아무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의원님? 어제 너무 횡액을 당하셔가지고 네. 좀 어제 상황은 너무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고 네. 밤사이에 주무시고 아침이 되니까 지금 이 순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에 뭐 두 군데나 인터뷰를 하셨지만 어제는 되게 당황스럽고 뭐 분노스럽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되게 조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이태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1주년 이태원 1년이 됐을 때도 아예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무슨 방심위원 2명을 해촉하는 문제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왠지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총선 시계를 놓고 네. 마음이 급해져 있구나 이분이 지금 되게 불안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담담하고 강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는 네. 그 안에 뭔가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밤새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예, 한 4시간 정도 잤습니다. 잠이 좀 설치셨을 것 같아요, 잠을. 네. 예. 예. 아니 도대체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전주을 지역구 국민들이 뽑아줘서 국회에 가 있는데 그리고 그 차원에서 특별하게 무슨 욕설을 섞었다든가 뭐 거기서 뭐 무기를 꺼내가지고 하셨다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그렇죠. 상황 조금만 설명을 또 직접 듣는 시청자분들께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출범식은 11시에 시작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내빈들은 9시 반까지 모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때문에. 예, 경호 문제 때문에 예. 9시 반에 모여서 네. 우리는 그 공항에 있는 검색대 같은 그렇죠. 그런 것을 지나고 예. 그리고 경찰의 몸수색을 아주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이 오는 그럼요. 자리니까 예. 필요하다 싶었고 들어가니까 자리에 다 자기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국회의원 강성희, 뭐 네네네. 국회의원 누구, 뭐 이렇게 다 써져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고, 네. 그 자리가 사실은 통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대통령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분들이랑 이제 악수는 인사를 하겠구나. 예, 예, 뭐 이런 정도 이제 생각을 했고, 예. 저도 사실은 대통령이 오면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네. 아무튼 대통령이 들어왔고 김관영 지사와 함께 대통령이 네. 입장했고 사회자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라 해서 네.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상황이었고 네. 쭉 지나오면서 결국 제 앞자리까지 오셔서 대통령과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네. 악수를 하면서 국정 기조를 변해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네,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을
다 끝마치기 전에 예. 이미 경호원들이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말이 다 끝나기도 예, 전에. 제가 이제 손을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벌써 제 몸에 손이 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뭐 손을 놨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은 예. 옆으로 이동해 가고 예. 경호원들을 저를 압박하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 대통령님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바로 그 순간에 사지를 들어 이렇게 딱 누군가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지를 들어 하는 순간에 바로 제 몸이 들렸고, 이렇게 번쩍 들렸고. 예, 번쩍 들렸고, 예. 입이 바로 막혔습니다. 입이. 예, 사지를 들어 하니까 이제 막 들으니까 제가 놀라서 뭔가 예. 얘기를 그렇죠. 막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바로 입이 입을 막아버리고. 예, 바로 막혀서 예.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계속 그냥 예. 끌려 나가는 예, 상황이었고. 예. 발버둥 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걸어가겠다 놔라 예. 왜 그러냐 이런 예. 이제 얘기를 했고 예. 끝끝내 이제 놔주질 않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외치고 나서 네. 행사장 밖으로 바로 내동댕이 쳐졌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게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공화국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향한 그 대낮에, 백주 대낮에 벌어졌던 그 정치 테러고, 전 이게 두 번째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일단 되게 온몸이 다 뻐근하고 막 이런데 몸살 오실 것 같아요. 예, 아직 긴장이 풀리질 않아가지고요. 아유. 지금까지는 예. 그런대로 그런데 아마 어디 멍들고 하신 데는 없으세요? 예, 멍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예. 잘 샅샅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그 손을 붙잡고 안 놔줘서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혹시 위해를 끼칠까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강성희 의원이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주 빠르게 네. 기자들에게 브리핑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 있던 이용호 의원도 행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는 제가 네. 다른 데에서도 지금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각도에서 찍은 영상 그리고 언론사에서 찍은 영상, 네. 대통령실에서 보내준 영상 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의 주장은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았다. 네. 힘을 꽉 주어서 네. 뭐 위협을 했다. 손을 당겼다. 네, 제 몸 쪽으로 손을 당겼다. 이렇게 하는데 예. 손을 잡은 그 순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가 무슨 뭐 꽉 잡고 놔주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바로 제가 손을 잡는 순간 양 옆에 다 이미 경호실 예, 직원들이 직원들이. 바로 붙어서 제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네. 영상을 잘 보시면 예. 제가 경호실 직원한테 이렇게 이 손을 놓으면서 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왜 니네가 지금 이래? 이런 어떤 의사 표현을 네. 했고 대통령의 얼굴의 표정도 예. 뭐 왜 그래? 뭐 잠깐 왜 놔둬? 뭐 이런 정도의 표정이 살짝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얘기를 하려는데 바로 지나간 거죠. 대통령. 바로 지나가버린. 제 얘기에 뭐 예. 답도 없었고 예. 이런 뭐 한마디 말도 예. 뭐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예. 그리고 바로 옆자리로 이동을 해서 옆에 사람들과 악수를 시작했고 네. 사진을 보면 바로 옆에 있었던 익산의 김수웅 의원, 예. 뭐 그다음에 양경수 의원, 네.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과정이 예.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일단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라는 말도 영상을 보면 바로 손을 놓은 것이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말도 네. 진로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 예, 그건 뭐 영상을 예.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대통령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기자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현장의 참석자들에게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요. 처음에 의원님께서 정상 톤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네. 거예요. 대통령님, 그렇죠. 예,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삽시간에 경호원들이 이제 달라붙으면서 뭐 몸이 들려져 가니까 그때부터는 그 고함,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예, 좀 하셨고 예. 나가시면서 또 한 번, 한 3차례 정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현장의 참석자들은 전해주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주목해서 어제 현장을 좀 봤습니다. 영상을 저도 몇 번 돌려봤는데 첫 번째.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금 돌고 있는 영상을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누군가를 향해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의원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은 없고 네.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도 아, 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네. 혹시 의원님이 맞으신 건 아니신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 제가 맞았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그 순간이 사지를 들어 예. 하면서 들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누가 저를 가격했는지 뭐 예. 이런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그 상황에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그 가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일단 몸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네. 잘 그 상황을 알 수가 네. 없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로 확인이 네. 좀 필요한 대목인 것 네,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이요.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옆에 계셨죠.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의원 계셨고 뭐 민주당 의원 몇 분 계셨죠. 동료 의원들이 경호원이 그렇게 사지에 들려서 나갈 때 동료 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저 네. 경황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막 입이 막히고 막 예. 들려버리니까 네. 막 발버둥 치느라고 네. 경황은 없었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갑자기 사람이 입이 막혀가지고 들려 나가는 것을 네. 상상도 못했던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에 네. 그랬을 것 같고 예. 그분들도 대단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경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어떤 행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언론사에서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 어제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네, 어떤 기자가 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너무 뭐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뭐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게 정말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하고 기자가. 예, 그러니까 현직 기자는 아닌데 예전에 전직 기자. 예, 그래서 예전에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를 여러 번 이렇게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네. 그래서 무슨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는 자리에 자기도 많이 가봤는데 네. 어제처럼 경호원들이 아예 깔려 있는 경우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앉아 있는 뒷자리에 경호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 때 피켓 시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네, 아마도 뭐 그러지 않을까 예. 싶은데 예. 아무튼 그분의 말은 예. 그 전직 기자님의 말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없게 그냥 당황스럽게 지나갔는데 네.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손에 주먹이 쥐어지더라 부르르 떨리더라 이런 손에 얘기를 주먹이 쥐어지더라.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게 좀 예상되거나 네. 뭐 이랬다면 뭔가를 하셨을 텐데 아마 그런 경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그러니까 제가 이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걸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네.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영상을 샅샅이 살펴보니까 의원님이 들려 나가는 순간에 평범 뒤에 계신 분 한 2,000명 정도의 이제 그 시민들이 전북도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 일부 시민들은 이제 카메라를 들어서 영상으로 네. 의원님 이제 들려나가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네. 뭐 이렇게 장면이 포착되니까 오히려 카메라를 이렇게 내리고 촬영하려다가 멈칫하거나 주춤하거나 뭐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저는 그 아무리 대통령 행사긴 하지만 그리고 뭐 당장 뭐 축하 행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사지가 들려서 행사장을 빠져나가는데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게 저는 네. 사실 그것도 좀 우리 공동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예, 근데 저는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쯤은 엄청 분노하시면서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뭔가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호실에서 정말 과잉대응해서 해외 토픽에 날 만한 일을 만든 경호실 문제지 네. 그것에 놀라서 어떤 경황이 없는 시민들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의원님 도량이 깊으십니다. 지금 이용호 의원이요. 네. 대통령을 향해서 의도된 행패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사과해라. 그리고 전효옥 씨가 또 오늘 입장을 밝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면 이런 말을 했겠냐. 그런데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네. 만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고민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하고 난 뒤에 피켓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줄여야 할 건 윤의 임기라는 피켓이었는데요. 그 피켓을 들었을 때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네. 역시나 다 와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뭐 이런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아마 대통령이 오는 행사면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악수 정도는 하게 될 텐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예를 들면 악수를 하지 말까? 아니면 뭐 외면할까? 아니면 그 자리를 가지 말까? 그냥 그 행사장을 가지 말까? 안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까? 예, 많이 계셨죠. 아예 안 간 민주당 의원들은 예. 거의 안 가셨어요. 예.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예, 많이 안 오셨죠. 예.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리고 또 그 자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날이니까 네. 되게 이렇게 잔칫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잔칫날에 온 손님한테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맞지 않다. 네, 맞지 않다. 예. 근데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목소리에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인 겁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된다. 사실 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새 상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지역에 있는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다 이 가게 방문을 다 하는데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이대로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리고 폐업하고 싶은데 위약금 물으라고 할까봐 예. 가게 세가 안 나간다.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있는 거다. 그리고 어떤 그 농수산물 시장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10시간, 12시간 일을 하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상인분들. 예,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래서 저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우리 주민들은. 네. 근데 왜 계속 부자 감세하고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서민들에게 다 떠넘기냐. 요걸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못 살아난다. 네.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PF도 부실이 있고 네. 총선 이후에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올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서민들은 그 위기에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노출돼 있죠. 예. 그래서 요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주민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국회의원이 우리 같은 사람들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국회에 보내놨는데 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냐? 예. 이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거냐? 막 저한테 막 화를 막 내세요. 다 듣고 죄송하다고 하고 죄송해요. 정말 제가 그런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제가 국회의원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9개월 됐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클로즈업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성 의원님 지금 약간 눈시울이 촉촉해지시고 눈물을 보이고 계세요. 본인이 역할을 잘 못해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너무 어렵고 민생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 본인 스스로 지금 자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우리 전주 시민의 목소리의 100분의 1입니다. 그게 사실은. 더 날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정도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 뭐 알았다든 뭐 아니면 뭐 그냥 말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뜻을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 아예 전달도 다 못했는데 막 막아서고 반밖에 못했는데 막 하니까 뭐 저로서는 막 이 뭐 조바심도 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올라가는 거죠. 조금 소리가. 아니 근데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건 기자들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목소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분명히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가 증언하기를 정상 톤으로 이야기했다. 강성 의원이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뭐 무슨 이용호 의원 주장처럼 행패를 부린 게 아니라 정상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경호원들이 나타나면서 사지가 들리니까 그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수많은 행사를 다녔고 특히나 이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현장을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현장에 나부터 가겠다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 입을 막았다라는 것은 저는 뭐 심기경호입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그 대통령은 어떤 얘기도 자기에게 비판하는 목소리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강성희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회의원이 뭐 꼭 그런 자리에서만 얘기해야 되냐. 다른 자리에서 잘 얘기하면 되지. 근데 300명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 뜨는 것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대통령이 오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의 목소리는 내야 된다. 그걸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대통령이 왔는데 그냥 웃으면서 악수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건 우리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주민의 의사가 아니다. 최소한 대통령에게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정중하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민의의 전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어려워하는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님 만난 길에 언제 또 만나요?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길에 만나서 할 얘기를 좀 했을 뿐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요.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진보당은 일단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고요. 대통령의 사과.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경호처장이 만약 현장 책임자였다면 경호처장의 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저희가 파면이라고까지 저희가 공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사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기 직전까지 민생보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념이야. 요새 그런 공산전체주의가 어디 있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적대적 야당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그러니까 야권 전체를 향해서 대화도 안 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을 주홍 글씨로 도색하는 것이 기간 한국 정치를 계속 퇴행시켜온 원인이었죠. 네.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주에서. 전주에서 제가 나왔을 때 전주의 온 시내가 다 플랜카드로 도배가 됐습니다. 강성희는 간첩인가? 진보당은 전주를 반미의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하는가? 뭐 이런 플랜카드가 온 거리를 다 뒤덮었거든요. 아, 정말요? 선거 직전에. 투표하기 직전에. 누가 붙인 거예요? 상대당? 상대 후보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TV 토론회에 와서 얘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계속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선거를 나오려고 탈당을 해서 나오신 후보가 그런 어떤 얘기를 계속 한 거죠. 민주당 사람이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도리어 그 상황이 있고 나서 더 훨씬 큰 격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4월 달에 전주에서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이 주홍글 씨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계속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 몇몇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무슨 김정은이 와도 그럴 거냐. 아니, 당연히 김정은이 와도 당연히 그러죠. 할 말은 해야죠. 예. 누가 와도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속 그 어떤 주홍글씨로 뭔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미 이 2024년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문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겠다 싶습니다. 그 방송인 진중권 씨 있잖아요. 그 진중권 씨가 아니 강성희 의원은 운동권도 아닌데 왜 그런 운동권적 행태를 하느냐. 이게 운동권적 행태, 도대체 운동권적 행태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근데 일단 의원님 운동권 저는 운동권이 맞습니다. 운동권 맞으시고. 네, 저는 그 91학번이고요. 대학교 때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협 한청년 세대이기도 하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진중권 씨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네요. 운동권 맞습니다. 맞고, 운동권 맞고. 운동권적 행태.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운동권적 행태일까요? 아니, 운동권적 행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만약 진중권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대통령이 지나갈 때 환히 웃으면서 악수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옳았다는 거잖아요. 그분 표현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니 왜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 하지 왜 말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권이고 운동권이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저는 하고 싶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9시 40분에 진보당 입장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잠정 보류했어요. 보류했어요. 기자회견을. 지금 일단 너무 많이 언론에 지금 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서 네.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네. 뉴스나 뭐 유튜브 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네. 그렇게 이게 사실요. 민주화 이후에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대통령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지가 들려서 떨려나가는 장면은 우리 국민들은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35년 이상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뭐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예, 전화도 많이 오시고 문자도 오시고 뭐 오늘 아침에는 저희 어머님 전화 오셔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가 35년생이세요. 올해 90이신데 예.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세요. 교인이시고. 예, 예. 예.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 예, 몰랐는데 예. 오늘 새벽 예배에서 어떤 분이 와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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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괜찮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담대하고 평안하게 계속 잘하라고. 예. 어머니께서요. 네. 세상에.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와. 강성희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시고 침착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하신가 했더니 그게 다 어머님 기도 덕이군요. 네, 저는 어머니 기도로 삽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어머니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국회에 진출해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9시 1분이네요. 제가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어머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어머님한테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뭐, 누군가 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걱정하실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그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에게 불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사실 어제 현장 취재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공연이 되게 잘 됐대요. 그러니까 플래시몹 공연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는 50명 정도가 참여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이 너무 잘 돼서 옆자리에 있던 그 김관영 지사하고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는 장면이 예. 그 연합뉴스 그 사진 네. 뉴스로 나왔거든요. 대통령,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기분이 매우 좋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았을 수는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의중은 지금 복잡하고 조급합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검찰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사고대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억압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서 계속 조급하고 계속 무리수를 두고 실수를 하는 거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더 엄중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보시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나는 손꼽아서 4월 10일만 기다린다. 이 얘기 하시는데 반드시 4월 10일 날 제대로 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오바마 연설하는 장면 올렸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박경석 뭐죠? 장애인 이동권 연대 예, 대표 예. 그분하고 하는 뭐 토론 같은 과정에서 예. 그냥 참여하게 네. 예, 두었던 게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하고 비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예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국정의 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엄청 뻘쭘했겠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왜 저렇게 해가지고 그랬어. 대통령이 잘 한다는데 네. 이렇게 됐지 않을까요? 사실은 국회에서 지난번 쌍특검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대통령에게 네. 이 쌍특검은 그래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 그게 사실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된 그 관성을 깨질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아마 이런 관성은 계속 될 거다 싶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걸 중단시켜야죠. 네. 대통령께서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을 나무라시고 이거 왜 국회의원한테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몸에 손대고 그리고 당신들 다 징계할 거라고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조곤조곤 얘기를 대통령께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까지 드렸을 거고 전 자리에 앉았었겠죠.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옆으로 가서 또 인사하시고 가셨겠죠. 그랬을 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후속 조처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